Alligator bites never hear by Doechii! 얼마 전 제67회 그래미 어워즈 최우수 랩앨범상을 수상하며 힙합씬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입증한 도치. 도치는 최근 본인의 믹스테이프 Alligator Bites Never Heal의 발매와 함께 켄드릭 라마, 빌리 아이리쉬, 시저의 샤라웃을 받고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의 앨범 크로마코피아와 제니의 신부 루비의 피처링으로 참여하며 본인의 상승세에 탄력받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도치에 대해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직 도치가 누구인지 이름도 음악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도치가 누구인지 힙합씬에서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며 열광하는지 도치만의 아이코닉함과 스킬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운드. 도치가 큰 주목을 받게 된 건 가장 최근 발매작인 2024년 Alligator Bites Never Heal의 힘이 확실히 컸습니다. 이 앨범은 2024년 가장 핫했던 힙합 앨범 중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에 언급한 제67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우수 랩 앨범상을 수상하고 수록곡인 니산 알티마는 최우수 랩 퍼포먼스 후보에 도치는 최우수 신인상 후보에 오른 것만 봐도 반응이 엄청났음을 알 수 있죠. 작년에 쟁쟁한 앨범들 사이에서 도치와 그녀의 앨범이 이렇게 큰 파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먼저 사운드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앨범의 사운드는 붐백 장르가 주를 이루며 R&B와 소울 장르 또한 능숙하게 소화되어 담겨 있는데요. 사실 붐백은 가장 근본 있는 힙합 장르이기에 신선함이랑은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앨범에서의 붐백은 엄청 매력있게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전 요즘 시대에서 붐백을 하는 건 한 끗 차이로 신선함과 촌스러움을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올드스쿨을 답습한다면 당연히 촌스럽겠지만 어떤 디테일을 추가하느냐,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트랩, 드릴 등의 사운드가 메인인 최근 힙합씬에서 신선함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도치는 랩과 프로듀싱을 통해 기존의 붐백을 신선하게 재해석하며 트렌디한 감각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틀곡 중 하나인 Denial is a River를 볼까요? 이 곡은 가볍고 펑키한 리듬의 붐백 트랙으로 심플하면서도 찰진 래핑과 함께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 돋보입니다. 가사에선 가벼운 과거 에피소드를 풀어내며 시작해 본인의 정신적 피폐함에 대한 고백으로 메시지가 확장되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이 트랙을 유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컨셉슈얼한 음악으로 만들어줍니다. Took a scroll through his IG just to get a DM from his wife. I was so confused. 또한 독특하게도 곡 중간중간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한 나레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참고로 이 대화 상대는 도치의 EP All the Places You Go에 담겨있던 캐릭터로 도치의 내면 속 아이를 치유해주는 존재라고 해요. Has it really? Probably since like your last EP, All the Places You'll Go. Oh wow. It's been a minute. Yeah. 이 트랙은 그전 EP의 연장선에 있으며 과거의 자신을 치유해주던 목소리를 다시 불러와 현재의 자신을 마주하고 성장하려는 과정을 그린 거죠. 또 다른 타이틀곡인 캐피쉬는 붐뱀 리듬의 무게감 있고 다크한 악기 사운드가 더해진 트랙으로 도치는 이 트랙에서 공격적이면서도 유려한 래핑을 선보이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Ooh, step up in this bitch. I look too fly. Cop the Dior shit on Ventura. 자신감 넘치는 가사와 파워풀한 훅 그리고 화려한 벌스가 매력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을 남기죠. 수록곡 중 하나인 붐백은 제목부터 붐백인데요. 제목에 걸맞게 붐백 비트에 어울리는 보컬 샘플과 피아노 위에 도치의 자신감 넘치는 가사와 유려한 랩 스킬이 인상적인 트랙입니다. That ass a magnet. I get it. You know, attractive and shit. I just can't sing a little bit. I mean that shit was a hit. 특히 이 트랙은 전통적인 붐백과 차별화된 변칙적인 리듬 구성이 인상적인데요. 보통의 기본적인 붐백 리듬을 들어볼까요? 하지만 이 트랙의 리듬은 이렇습니다. Get top on the phone. Tell him it's a rap nigga. Get top on the phone. 보통의 붐백은 킥을 이렇게 모든 박자에 넣지 않아요. 이 드럼이 들어오는 순간 비트가 재밌어지죠. 제목을 붐백으로 지어놓고 장르를 변칙적으로 활용하다니 개인적으로는 너무 신선했습니다. 또 앨범에선 붐백뿐만 아니라 R&B와 소울 등의 장르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What the fuck you thinking? Coming with no banking. Wanna talk shit? Talk that shit, I'ma talk it. I talk. Get your shit for a walk in. I walk in. 이런 R&B 소울 트랙들은 앨범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도치의 보컬 실력과 장르 스펙트럼을 확실히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하죠. 덕분에 Alligator Bites Never Heal은 신선함, 근본력, 장르 스펙트럼, 아티스트의 실력까지 전부 보여준 웰메이드 앨범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안 뜨면 뭐가 뜨냐? 스펙트럼.
사실 도치가 이번 Alligator Bites Never Heal에서 보여준 수준 높은 퍼포먼스와 넓은 스펙트럼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도치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말이죠. 도치의 초창기 작업물만 봐도 그녀의 보컬과 랩은 이미 수준급이었어요. I can give you all but what's left to me. Talking like you've been there, but you ain't never knew me. Off topic, I'm thinking, I do this with no magic. I kill you with no casket. No track you die. 도치는 보컬과 랩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꾸준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줘 왔습니다. 데뷔 EP인 All the Places You Go에서 도치는 일렉트로닉한 사운드를 가미한 힙합 트랙과 치일한 R&B 트랙, 신나는 팝 R&B 트랙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에 수록된 You Keep Lucky Fruitcake이 틱톡에서 인기를 얻으며 그녀는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되죠. 첫 벌스에서 정박에 맞춰 한 음절씩 뱉으며 자기소개를 하는 랩은 틱토커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Hi, my name's Doechii with two eyes. I feel anxious when I'm high. 이 바이럴 히트로 인해 도치는 여러 레이블의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켄드릭 라마, 시저 등이 속해 있던 TDE와 정식 계약을 하게 되고 이후 캐피털 레코드와 공동 계약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갔죠. TDE와 계약한 후 도치가 가장 먼저 선보인 곡은 하우스 기반의 R&B 트랙 Persuasive였습니다. 여성 래퍼들이 흔히 트랩 비트를 선택하는 것과 달리 그녀는 몽환적인 비트와 R&B 감성의 보컬을 활용하며 신선한 시도를 보여줬죠. She's so persuasive, that marijuana. She's so flirtatious. 같은 해 도치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싱글 Crazy를 발표하며 강렬한 모습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리드미컬하게 반복되는 익스페리멘탈한 비트에 거칠고 강렬한 래핑을 선보였죠. 특히 이 싱글은 뮤직비디오 연출이 화제가 되며 유튜브 뮤직 트렌딩 페이지를 장악하기도 했는데요. 뮤비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도치는 대중적인 팝 R&B 트랙인 What It Is를 통해 또 새로운 변신을 합니다. 이 곡은 2000년대 힙합 그룹 트릴빌의 Some Cut을 샘플링하여 원곡의 훅을 재해석한 곡인데요. What it is, ho? What's up? Can a nigga get in them good? What it is, ho? What's up? Every good girl needs a little thug. 이 트랙에서 그녀는 기존 R&B 싱어들 못지않은 보컬과 댄스 실력을 선보이며 단순한 래퍼가 아닌 팝스타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음을 드러냈죠. 사실 이 곡은 최초 발매 당시 코닥 블랙이 피처링한 버전으로 발매되었는데요. 팬들은 코닥 블랙이 과거에 했던 반흑인적 발언을 언급하며 피처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도치는 솔로 버전을 추가로 공개하여 팬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싱글은 큰 반응을 얻으며 그녀의 대표곡으로 자리 잡았고 빌보드 핫백에 처음 진입하며 미국 음반산업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인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곡을 활용한 댄스 챌린지가 크게 흥행하며 도치가 대중적인 감각까지 뛰어난 아티스트임을 증명하게 되죠. 아이덴티티. 그럼 도치는 어떻게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아티스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도치는 어릴 때부터 관심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활동적이고 다채로운 아이였습니다. I did dance, I did gymnastics, I was in a band, I did soccer and all sorts of sports and stuff like that. Growing up, I just loved doing stuff. I was a very active hyper kid. 도치의 본명은 지엘라 지미아 힝먼. 1998년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싱글맘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도치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도치는 어머니와 함께 에리카 바두, 러린 힐, 릴 웨인 등의 음악을 들으며 자랐고 이외에도 MIA와 같은 익스페리멘탈 힙합은 물론 재즈, 락, 하우스, 테크노 등 장르의 경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접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가스펠 음악도 즐겨 들었는데 이는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길 원했던 어머니의 바람에 따라 도치가 거의 교회에서 자라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6일은 교회에서 보냈다고 하죠. 도치는 교회의 행진밴드에서 댄서로 활동하고 가스펠 음악을 부르면서 예술적 감각을 키워왔는데요. 제 모든 예술적 감각과 기본기는 교회에서 키워왔어요 라고 말할 정도죠. 도치의 음악에서 다양한 장르의 스펙트럼이 보이는 건 도치가 힙합과 가스펠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연극적인 요소를 결합시켜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치라는 인물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제일라가 도치로 다시 태어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의 힘든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백인이 대부분이던 사립학교에서 다양한 인종이 모인 공립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도치는 심한 괴롭힘과 인종차별을 겪게 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의 괴롭힘과 조롱은 점점 더 심해졌고 아직 10살, 11살 무렵의 어린 도치가 그 상황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었죠.
도치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되고 다행히 그 시도는 실패에 그치게 됩니다. I used to get bullied a lot and it was really bad. And so one day I was like, you know what? I'm sick of this. I'm going to die one day and I want to die being myself, being happy. So forget all of that other stuff. And I woke up one day and I was like, forget Jayla. I'm Doechii. And then I went to school in a tutu and I started doing music. 도치의 이 깨달음은 자신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었고 이 새로운 사고방식과 신념을 도치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And why Doechii? Like, what was that name? Like, where did that name come from? I don't know. It really was like, I hate to sound super dramatic, but it really was like spiritual for me. It just kind of came to me and I wrote it in my journal and it resonated with me because it didn't feel like an alter ego. It really did feel like me, like a state of mind, like a decision to live a certain way. 그렇게 도치로 다시 태어난 제일라는 2016년 템파의 하워드 블레이크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발레, 탭댄스, 연기, 치어리딩, 체조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고 합창단 보컬의 꿈을 키웠다고 해요. 친구를 통해 앨범을 제작하는 법을 알기 전까지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으로 음악을 만들어 온라인에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처음 업로드한 곡들 중 하나가 앞서 언급했던 Girls인 거죠. 도치는 이런 자신의 배경과 아이덴티티를 몇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내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블랙치와 스완 프린세스가 있습니다. 도치의 이런 상징들은 그녀의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 탄생하게 됐죠. 먼저 블랙치는 어린 시절 겪은 한 사건에서 시작되는데요. 도치는 어릴 적 지속적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어느 날 한 남학생이 그녀를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블랙치라고 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남학생이 다른 인종도 아닌 자신과 같은 흑인이었다는 점이었죠. 도치는 이 사건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자신과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의 자기 혐오를 마주한 것 같아 충격적인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도치는 이 사건 이후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수년이 지난 후 도치는 이 단어를 비하의 의미가 아닌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I feel empowered by Black Bitch now because every time I'm in a position of power and I'm feeling on top of the world and I'm being a leader. So I guess I am a bitch and I'm a damn good, powerful, rich ass. 도치는 블랙치라는 표현을 비하가 아닌 자긍심으로 승화하고 이 단어가 들리는 순간이 오히려 자신이 가장 강하고 무언가를 잘하고 있을 때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를 통해 도치는 자신을 괴롭히던 트라우마와 자기 혐오를 아주 멋있게 극복하고 자신의 강인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도치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스완 프린세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완프는 늪이라는 뜻으로 도치가 태어나고 자란 플로리다 지역이 늪과 악어로 유명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상징이죠. 그래서 도치는 본인의 음악과 앨범 커버, 뮤직비디오 등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표한 믹스테이프 Alligator Bites Never Heal에서는 고향인 플로리다의 늪지대를 상징적으로 활용하며 악어의 생존력과 강인함을 자신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표현했죠. 사실 힙합씬에서 이렇게 자신만의 페르소나를 만들어내는 게 생소한 일은 아닌데요. 니키 미나즈의 로만 솔란스키,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의 오프 헤일리, 켄드릭 라마의 쿵푸 캐니, 에미넴의 슬림 쉐이디 등 힙합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음악적 개성과 감정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이런 페르소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곤 합니다. 이처럼 도치는 블랙치와 스완 프린세스라는 아이덴티티를 통해 힙합씬에서 남들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것을 음악과 비주얼적인 요소에 영리하게 잘 담아냅니다. 아주 똑똑이죠? 메시지. 그럼 도치가 이런 정체성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했는지를 봐야겠죠? 2022년에 발매한 EP She, Her, Black는 도치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더욱 강한 메시지로 발전시킨 작품입니다. So I titled the EP She, Her, Black Bitch. Just growing up, there were so many instances where I have literally been referred to as a bitch and a black bitch. When I feel most powerful, I'm a bitch to you. Ooh. This EP is like a list of songs that embody the energy of a black bitch, and I'm taking that shit back. 이는 도치가 단순한 자기 극복을 넘어 흑인 여성으로서의 강인함과 자긍심을 강조하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앨범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볼까요? 리코 네스티와 함께한 수록곡 스완 Bitches는 트랙의 제목에서부터 그녀의 고향인 플로리다의 늪을 사용해 본인의 출신 지역을 드러내고 동시에 빽빽한 정글 같은 음악 시장에서 살아남는 자신만의 방식을 표현하죠. I wanted to embody the villain. Ooh, wow. I cannot stand all the movies where it's always a happy ending. It's boring. Can the villain win just once? One time.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 악당이 이기는 곡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진 이 트랙에는 그녀의 공격성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기타 사운드가 들어간 붐랩에서 트랩으로 스위칭되는 파트 또한 인상적이죠. My jacket, chinchilla cheetah. I'm wetter than her Katrina. Wet like Trina, ass on Frida, Queen Latifah, Shella Diva. 다른 수록곡인 Bitches비에서는 당당한 태도 뒤에 숨겨진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을 표현했습니다. 주변의 유혹과 쾌락, 부정적인 에너지에 흔들리는 모습이 솔직하게 드러나죠. 사운드적으로는 얼터너티브 락 장르를 차용하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You dancing now, wine rerunning up fine. It's all on my time, just taking it slow. 또 다른 수록곡 This Bitch Matters에서는 흑인 인권 운동인 Black Lives Matter에서 차용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도치는 흑인 여성들을 지지하고 위로하는 말을 전달합니다. 차분한 분배 위로 사랑과 공감을 전하는 메시지에서 그 진심이 잘 드러나죠. The bitch needs more loving, needs more hugging, needs more soul, needs more something. 이처럼 도치는 이 앨범에서 자신의 강인함과 나약함을 동시에 드러내며 깊은 감정적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더불어 사운드적으로는 붐랩, 트랩, 얼터너티브 락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음악적으로도 메시지적으로도 실험적이고 과감한 면모가 있음을 잘 보여주죠. 또 같은 해에 발매한 싱글 스트레스에서 도치는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후회와 해결되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노래했습니다. 그녀는 그루비한 R&B 힙합 트랙 위에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고통과 그것을 마주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담아냈죠. 이 트랙에서 도치는 때로는 간드러지게, 때로는 파워풀하게 노래하고 벌스2에서는 미친 랩 스킬까지 선보이며 메시지와 음악성을 둘 다 잡은 훌륭한 트랙을 선보이게 됩니다. I must be lost in my regrets. I must be down. I must be stressed. I got like 13 years of age that I ain't still got off my chest. Sabotaging me till I'm forced to rip the mask off. This body means just reflection of the last loss. 그리고 가장 최근작 Alligator Bites Never Heal의 메시지도 언급 안 할 수가 없겠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앨범에서 도치는 자신감을 가감없이 드러내지만 동시에 내면의 혼란과 피폐함, 자아성찰과 성장, 연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내며 메시지적으로도 입체적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Life is just like a settlement, waiting for you to cash on it. Life is just like a bike, it don't move unless you pedal it. Ring, ring, got that call, but I can't call back. Feeling all alone and I can't start it. 이렇게 도치는 가사에서도 다양한 방향과 무게감을 드러내며 좋은 리릭시스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Visualizing. 도치는 단순히 음악을 잘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아이덴티티와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신의 뮤직비디오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I'm a theater kid. What I love about musical theater is that it puts visuals with audio, with dance, and with acting. I get to stimulate all of my senses. And so where visuals might be like a dying art, I love it. It's my favorite part. I love performing and I love visuals. So I put a lot of intention and pride into my videos because that you're ultimately packaging the music. 그럼 대표적인 예시들을 한번 볼까요? 2022년 발매한 싱글 Persuasive의 뮤비는 미니멀한 하우스 비트에 걸맞게 시각적으로도 모던하고 감각적인 스타일로 구성했는데요. 특히 색상의 대비를 통해 메시지를 강조한 연출이 인상적입니다. 화이트 배경에서 올블랙의 의상을 입은 도치와 댄서들, 반대로 블랙 배경에서는 화이트 톤의 의상으로 등장하는 도치의 장면이 대비를 이루죠. 그리고 곡이 진행되면서 점차 화이트와 블랙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흑백 스트라이프 배경에 같은 스트라이프 의상을 입은 댄서가 등장하고 화이트 의상을 입은 도치가 화이트 배경이 등장하기도 하죠. 곡이 점차 고조되고 후반부 하이라이트에서는 도치와 댄서들이 흑과 백이 아닌 화려한 색감의 의상과 함께 등장합니다. 카메라 무빙도 다이나믹해지며 화려한 연출을 선보이죠. 가사의 내용이 매력적인 상대에게 점점 더 강력하게 끌리는 감정을 담은 것처럼 곡의 감정선을 아주 센스 있게 구현해낸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레이지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이 뮤비는 강렬한 상징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뮤비에서 도치를 포함한 모든 출연자들은 나체로 등장해 총을 쏘고 차를 부수고 강렬한 춤을 추며 감정을 폭발시키는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이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거나 억압받는 감정을 표현한 장면으로 단순한 파괴와 혼돈을 넘어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스스로의 한계를 깨려는 에너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뮤비에선 그 이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도치가 누군가를 총으로 쏘며 뮤비가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그 총에 맞아 쓰러진 게 도치 자신임이 드러나죠.
이는 억압을 깨고 도전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런 도전이 과해진다면 무차별한 폭력이 될 수 있고 그 결과는 스스로에게도 돌아온다는 철학적인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해당 뮤비는 유튜브 검열 때문에 인용이 어려워서 뮤비는 꼭 직접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최근작 Alligator Bites Never Heal에서도 도치는 다양하고 신선한 비주얼을 선보였습니다. 수록곡인 Catfish, 닛산 알티마 등의 트랙에서 도치는 본인의 자신감 넘치고 도발적인 모습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여줬죠. 하지만 Denial is a River의 뮤직비디오가 진짜 미쳤습니다. 올드스쿨하고 펑키한 리듬의 붐백 트랙과 어울리게 이 뮤비는 90년대 시트콤 컨셉을 구현했어요. 심지어 티저들도 시트콤처럼 만들어놨죠. 본 뮤비에선 재밌게도 벌스마다 에피소드가 바뀌면서 세트 디자인과 도치의 스타일링이 함께 변화하는 등 연극적인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데요. 벌스 1에서는 2019년에 만났던 남자친구와의 스토리를, 벌스 2에서는 2021년에 한 회사 계약과 틱톡 바이럴 이후의 성공과 그로 인한 부담감을, 벌스 3에서는 2023년 현재 크게 성공했지만 되려 인생 최대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벌스 3에서 개인적인 내면의 공허함과 방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뮤비 속 배경인 집이 촬영 세트장으로 변하는 연출이 이루어지면서 내러티브와 현실을 오갑니다. 도치의 연기력과 끼, 그리고 뮤비에 위트 있으면서도 다이나믹한 연출과 전개가 합쳐진 진짜 맛있는 뮤비니까 꼭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트랙 Denial is a River와 Bold Peanuts를 The Late Show에서 라이브로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미쳤습니다. 댄스 2명과 함께 꾸민 이 무대에서 도치는 참신한 댄스 동선과 연기 퍼포먼스를 섞어 뮤지컬스러운 연출을 선보이는데요. 놀라운 건 댄서들과 똑같은 의상을 입고 나오는 새쌍둥이 컨셉부터 독특한 안무까지 본인이 직접 기획했다는 겁니다. Originally, I had a choreographer, and this choreographer is amazing, by the way. But after I went into one rehearsal, I was like, you know what? I think I'm gonna make this myself because my body wants to be theatrical and act out these lyrics in such a way that only I can translate myself. And I was like, okay, I'm gonna choreograph this. I've never done this, but let's. 야, 진짜 대단하죠? 이렇게 완성된 도치와 댄서들의 퍼포먼스는 그들의 끼로 가득해서 보는 재미가 넘쳐납니다. Nah, whatever. Platinum record this, viral record that. I'm making so much money, I'm all over the net. 단순한 라이브 무대를 넘어 완성도 높은 공연을 보는 것 같죠. 사실 이외에도 타이니 데스크 라이브, 컬러쇼에서 선보인 스트레스 라이브 등 도치의 훌륭한 퍼포먼스가 담긴 비디오는 더 많습니다. 시간 나면 꼭 다 감상해 보시길 바래요. 패션. 지금까지 도치의 음악적 커리어와 아이덴티티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사실 도치하면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대 의상부터 일상복까지 독특하고 대담한 스타일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도치의 패션은 해외 여러 매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치에게 패션은 단순히 보여주는 것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해요. 옷은 어릴 때부터 나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어요. 저는 기술과 패션을 결합해서 패션, 음악, 기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멋진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앞으로도 패션을 내 음악과 결합해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계속할 거예요. 도치는 패션에서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도치의 패션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스타일은 남성복과 여성복의 구분을 뛰어넘는 유니섹스 패션인데요. 도치의 스타일리스트 샘 우프와 함께 만들어낸 프레피하면서도 남성적인 요소가 가미된 시그니처 룩이 큰 주목을 받았죠. 이 룩은 주로 톰 브라운, 미우미우, 비비안 웨스트우드, 앙나바스, 라팸 등의 브랜드 제품을 활용해 완성되었다고 하죠. 도치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이 스타일로 앨범 투어와 각종 공연에서 멋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앞에서 소개해드린 The Late Show에서의 스타일링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 역시 스타일리스트인 샘 오프와 함께했고 새쌍둥이 컨셉과 셋의 머리가 서로 이어져 있는 브레이드 스타일 등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는 도치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도치는 90년대 스타일을 표현하면서 그 안에 프레피한 요소를 넣고 싶었고 그걸 세련되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해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90년대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아디다스 스니커즈와 구찌로 룩을 완성시켜 레트로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잘 소화해냈죠. 또한 이 밖에도 NPR 타이니 데스크 공연에서의 스타일링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녀가 선택한 브랜드는 윌리 차라비아였는데요. 도치는 2024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윌리 차라비아 패션쇼에서 그의 컬렉션에 반해 이 스타일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치의 뛰어난 안목 덕에 이 의상은 멋있으면서도 세련되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공연과 너무나 잘 어울려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도치는 스타일에서도 보통 래퍼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요. 스타일리스트인 샘의 말을 인용하자면
물론 우리도 많은 섹시한 룩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남성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데도 망설이지 않아요. 프레피 스타일은 다른 여성들은 거의 시도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믹스테이프의 분위기와도 잘 맞았죠. 이처럼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온 도치는 패션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 레이쇼와 타이니데스크에서의 스타일링이 화제가 된 후 여러 디자이너들이 도치에게 러브콜을 보냈으며 PFDA에서 주목할 아티스트로 선정되기도 했죠. Next. 이제 도치는 단순한 래퍼가 아니라 패션과 음악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치가 2025년 드디어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앨범들은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이었기에 도치는 이를 정규 앨범이 아닌 EP 혹은 믹스테이프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번 정규 앨범은 다르다고 해요. 그녀의 음악적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정립된 프로젝트이며 라이브 악기 활용과 새로운 사운드적 접근이 돋보이는 작품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도치는 이제 떠오르는 신예를 넘어 힙합 씬을 이끌어갈 확고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도치는 최근 그래미 어워즈 수상 후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ant them to know that I really started this from the bottom. We started on YouTube. I'm from Tampa, Florida. I started writing music on my bedroom floor and it kind of grew from there. So to all the upcoming artists, take your time, trust yourself, and you'll make it. 도치는 단순히 하루아침에 나타난 천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를 탐구하며 수많은 고민과 내면의 갈등을 극복한 끝에 지금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자리에 오른 도치는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과 에너지를 주고 있죠. 뛰어난 실력과 넘치는 끼, 솔직한 태도, 그리고 자유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가치관까지 본인만의 수많은 무기를 가진 도치가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갈지 그녀가 펼칠 다음 무대와 음악이 더욱 기대됩니다. Funny thing about love.